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우리의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 정책 다이얼로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에서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명규 의원, 신미숙 의원 두 분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안 의원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파주 출신 뚜벅이 도의원 안명규입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에서 공동단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신미숙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나는 화성 동탄 4동, 5동, 6동 도의원 신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한 분은 파주가 이제 지역구시고 한 분은 이제 화성의 동탄이 이제 지역구신 거죠? 네. 예. 한 분은 조금 가까운 데서 오셨고 네. 한 분은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예, 아무튼 두 분을 너무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치 입법에 대해 다양한 조언을 해주실 박형규 경기대학교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 주임 교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중절모가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입법정책 담당으로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전국의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 총괄 교수를 맡고 있는데요. 경기대학교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의 준교수를 맡고 있는 박형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치입법 전문가 과정. 네. 예. 굉장히 중요한 과정일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야만 할 드는데, 것 같은. 예, 거기서 이제 직접 많은 그 지식을 좀 전달하고 계신 그런 교수님을 저희가 직접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들어보고 저희가 프로필을 보니까 네. 교수님께서 경기도 의회에서 입법 정책 담당관으로 30년 동안 활동을 어휴. 하셨다고요. 네. 그런 만큼 자치 법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한 세대를 함께 하셨네요. 한 세대를.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 시작하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오늘 이제 다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그 역사를 바꾸는 일, 지방자치 역사를 바꾸는 일도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입법 영향 분석 조례라고 있는데요. 입법 평가 조례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오늘 의원님 두 분께서 지방자치 역사를 또 새로 쓰는 중요한 그 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전문가 입장에서 또 많은 얘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다이얼로그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앞서서 두 단장님을 소개해드렸는데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부터는 이제 느낌이 오긴 하는데 들어보니까 올해 처음 구성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안명규 공동단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명규입니다. 네네. 취지는 국가에도 법률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 것처럼 자치 입법권이 확대됨에 따라서 조례가 주민의 생활과 자치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집행기관에서 조례에 따른 사업과 정책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의도에 가진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도지사와 집행기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생명력을 다한 조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 좋은 조례가 많은데 네네. 실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조례가 실제로 적용되고 실생활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서포트하고 네.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조례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뜻이신 것 네네. 같은데 어떤 의원님들께서 함께 하시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신미숙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전국 최초잖아요. 네네. 그래서 총 8분인데 남자 셋,
네. 여자 5. 오, 예. 무슨 TV 드라마 같은데 드라마 제목은 아니고요. 예. 공동 오형제가 아니라 오자매네요. 네, 우리 이제 공동 단장님 안명규 네. 단장님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 총 4분인데 그 중에 이제 이서영 의원님이 계시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채영 의원님, 정경자 의원님 이렇게 해서 4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저 신미숙 포함해서 네. 김태희 의원님, 문승호 의원님, 네. 그다음에 장유정 의원님 이렇게 3명. 총 8명. 오. 이렇게 8명. 그래서 남자 3, 네네. 여자 5입니다. 이름들이 유명한 이름이 많네요. 그죠? 김태희 의원님, 장윤정 의원 씨. 네, TV에 나오시지는 않으시고요. 경기도에 오시면. 네, 저는 혹시 그분들이 2가지를 하시나 본캐 부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이름만 가지고도 일단 즐겁게 우리 출발해보자는 의미에서 네. 농담을 좀 던져봤습니다. 네. 예, 예. 더 소개해 이게 주시죠. 이제 예. 구체적인 네. 그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조례라는 게 시민들 경기도민한테 고루고루 수혜가 돌아가야 되고요. 네네. 그 구체적인 이제 추진 계획들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말씀한 대로 어렵게 만든 조례들이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경기도민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들을 좀 논의해가지고 네네. 저희가 총 점수를 좀 매겼어요. 그 점수 매긴 것도 네. 좀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건데 네네. 그 점수에 따라서 잘하고 있는 것들은 네. 저희가 이제 의장님 통해서 좀 추천도 해드리고 점수가 이제 낮은 점수들은 저희가 네네. 따로 골라서 네. 이유도 좀 물어보고 해서 예. 조례가 다 추진될 수 있도록 예. 공고, 개선, 보완 형태를 갖추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람직한 것 같긴 해요. 객관적으로 이제 수치화를 해서 네. 잘한 분에게는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좀 못한 분은 좀 북돋아 주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텐션을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잘한 분은 괜찮은데 텐션을 좀 유지해야 되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더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괜찮나요? 떨고 있으신 분들, 그건 이제 집행부의 네. 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경기도민을 네. 위해서라면 네네네. 서로 약간의 네.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강하게 키우자. 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구성 조건이 4대 4여가지고 딱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 저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지금 처음으로 이 추진단이라는 걸 만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뭐 다 지자체별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경기도 의회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높이 평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중요한 예. 말씀해 주신 건데요. 조례가 잘 아시면 자치법규, 지방의회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직자들이나 자치단체장 의원 발의에 대해서 반복입니다만 의원님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 발의로 했던 조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면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지역에 많이 발전을 보고요. 향후에도 전국적으로 이게 많이 뻗어나갈 겁니다. 그런데 한 10년 걸렸어요. 입법평가 조례도 이 자치 추진단 조례도 아마 한 10년 걸리면 많은 곳에서 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해서 지방자치 역사를 바꾸는 일에 큰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도시면서 그러니까요. 이걸 알려줄 분은 이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원님들이 도우면서 할 수 없잖아요. 저분 이렇게 날려주셔야 되니까 뻐꾸기를. 예, 아주 중요한 역할 하시는 교수님 모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내셨는데 네네. 이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이 지난 2월에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안명규 의원님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조금 전에 그 박형규 교수님이라든지 우리 신미숙 단장님께서 요것저것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 의원 발의 조례가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44건에 대한 조례를 저희 추진단에 관리 카드를 주셔서 예. 저희가 1차로 조례 추진단을 진단하고 사전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 결과 지난 3월 워크숍을 통해서 위원들과 함께 공유를 했고요. 네. 각 위원들과 수정과 건의를 모아서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 조례 관련된 권고와 개선에 대한 부분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와,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2년 예. 동안에 이 발의된 조례가 244건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엄청 많은 거죠. 예,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다 살펴보려면은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것도 뭐 그냥 훑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세하게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조례들을 주로 살펴보게 됩니까? 또 어떤 방식으로? 우선 그 244건은 예.
의원들만 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조례는 뺀 거예요. 그 더 많네요. 네, 진짜. 더 이게 많습니다. 기본적인. 근데 사실 네. 2년 동안 이제 경기도의회 12개의 상임위가 있거든요. 네. 실은 12개 나누면 한 상임위다 뭐 20개입니다. 그럼 1년에 10개? 네. 사실 전체로 보면 과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네. 아직도 도민들 구석구석에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네. 저희가 야, 역시 이제- 단장님 다르시네요. 네. 저는 240개 그래서 엄청 많다 그랬더니 쫙 쪼개가지고 네. 많은 게 아니다. 더 해야 된다. 네, 막 아닙니다. 채찍질을 하시네. 그리고 이제 조례 네, 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예산 없이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정책 예산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직접적인 그 돈이 들어간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맞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돈이 안 들어가는 조례는 총 3단계로 좀 점수했고요. 네. 돈이 들어가는 조례는 총 4단계로 점수했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더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좀 그래요. 나눴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걸러냈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이제 전국에서 지금 여기 이제 우리 박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다 보잖아요. 그래서 사실 김진경 의장님 방에 저희가 현판식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네, 경기도 의회 전체 나중에 현판식 오시면 보이거든요. 문 앞에 걸려 있고요. 의장님 방에다. 네, 의장님 방에. 의장실에다 아예 그냥 네. 못을 박아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 수립 여부다 네. 이제 저희가 2차 워크숍을 준비 중인데 그러면 점수 낮은 것들은 거기 가서 한 번 더 의원들 논의해서 어떻게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행감 때도 물론 이제 의원들이 쓸 겁니다. 점수 낮은 것들은 각자 의원들이 자기가 챙겨가지고 집행부랑 논의할 거지만 저희가 그 사전에 집행부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점수를 탈피할 수 있는지 논의한 다음에 제안할 겁니다. 야, 이거 워크숍 가면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이런 생각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럴 리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워크숍 가자고 아이고 그냥 가가지고 또 이거 막 해야 되고 막 일이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만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경기도민이지만 이 조례가 내 삶에 체감이 되는 건가? 이런 느낌을 갖기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단장님들께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앞으로는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안명기 의원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이번 383회 임시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의회 운영의 소위원회에 있어서 그 소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다시 상임위를 넘기면 저희가 아마 6월 달 임시회 때 저희가 이게 통과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부분에 저기 좀 전에 우리 이제 조례라는 게 법률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법률은 거기 이제 죄가 있으면 죄를 묻는 건데 네네. 조례는 진짜 도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는데 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네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을 누가 합니까? 경기도면 경기도의 의원님들과 도민들이 같이 해야 되죠. 만약에 제가 뭐 청년인데 스타트업을 준비한다. 네네. 근데 청년이기 때문에 사실 비용들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그렇죠. 돈이 없어요. 예. 그럼 스타트업 지원에 관계되는 조례를 만들고 그게 약간 이제 4차 산업하고 이제 뭐 산업형 벤처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화성시 의원 할 때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데 공장도 많습니다. 네. 이번에 그리고 이제 한 20년 사이에 인구가 3배, 4배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네네. 주민 갈등이 되게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례가 있었냐면 화성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주민 고지 지원 조례를 2019년도 정도에 이렇게 화성시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내 네. 반경이 500m에 네. 1000m에 네. 갈등을 유발할 시설들이 들어온다. 미리 알려줘. 미리 알려줍니다. 그러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 근처에 뭐가 있다면 내가 안심하고 그렇죠. 대비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진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들을 만드는 게 지방자치, 특히 광역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 그 조례들 골고루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156명의 의원들과 여기 안명규 공당사님과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조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조례가 3단계고 어떤 조례가 4단계인지 알겠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 고지하는 거는 3단계고 아까 벤처 할 때 스타트업 할 때 돈 주는 거는 4단계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따라서도 단계별로 좀 세분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피부에 와닿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계시다. 그래서 조례가 사실 법보다도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박 교수님도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교수님만의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의원 발의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관심이 적어요. 집행부 자치단체장 관심 있는 공약이나 사항은 하지만 의원 발의권에 대한 관심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11대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의원 발의권에 대해서도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입법 명확 분석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관심 가져달라고 첫 번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도의원이 공약을 하셨어요. 네네. 공약을 하면 그 도지사 공약이 도민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그 개인의 공약일까요? 도의원이 공약을 했다 출마하면서. 그거는 도지사님의 공약과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 되고 도민을 위한 거니까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그것도 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도의원 공약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마찬가지로 정책이 조례는 아시는 바와 자치법규는 네네. 계속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만듭니다. 네네. 일회성 사업이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도의원 공약도 중요한 부분인데 조례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그 조례하면서 아까 예산 반영됐는지 그걸 보시듯이 공약도 내년이 이제 선거합니다만 1년 동안 곁들여서 그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과거 그러네요. 사례가 네. 한 번 있었어요. 도의원 공약을 정책으로 해서 네.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도의원 공약도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네.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이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명규 또 신미숙 의원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도민으로서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도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점검하는 조례 시행 추진관리단의 단장이신 신미숙 의원님 그리고 안명규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두 분은 제11대 의회에서 과연 어떤 조례를 발의하셨는지 이제 두 분 개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조례 파헤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보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살펴봤더니 지방의회를 거쳐서 광역의회까지 입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아닌가. 네. 그만큼 체급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다. 공력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정 활동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입성한 분하고 그래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다 좋은 분하고 다지기란 분하고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신 의원님? 우선 이제 시 규모하고 도 네. 규모는 진짜 차이가 많더라고요. 저는 도의원 되고 네. 별 차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규모 차이 때문에 한동안은 좀 괜히 왔나? 내지는. 그러니까 시는 네네. 예산이 아무리 많고 그다음에 뭐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4개 상임위로 돼 있습니다. 운영에 빼고 4개 네네네. 상임위. 그런데 도는 12개 상임위가 12개니까. 있습니다. 곱하기 3이네요, 일단. 네. 그러니까 아무리 도에서 그러니까 상임위 한 번 하면 2년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시원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하면 시의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년 하면 그렇죠. 예. 어떤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알 수 있는데 도는 저희가 한 번 하면 사실 거의 뭐 12개 중에 2개를 하는 두 개를 거니까.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6분의 1밖에 네, 맞습니다. 네. 10%도 안 되는 그러니까. 6분의 1, 7분의 1 정도뿐이 모르는 상태로 코끼리 뭐 잡듯이 이렇게 잡는 상태여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어떨 때는 시는 좀 즉각적이잖아요. 예, 진짜 우리 시에, 화성시에 맞는 조례이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진짜 즉각적입니다. 예. 근데 도는
화성시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전체 경기도를 네, 위한 경기도 전체를 만들어야 네. 되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오래 걸리고요. 그만큼 조례에 대한 책임이 좀 더 깊은 것들이 좀 존재해서 그런 것도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살짝 보면 시가 훨씬 더 좀 재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응도 바로 올 거 아니에요. 네, 반응 바로 그죠? 옵니다. 여기는 이제 돈은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감이 안 오고 이럴 만약에 때도 뭐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희 이제 화성시는 예. 초등학생들이 많이 입학한다. 그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조례를 만들면 학부모들이 바로 그냥 그렇죠. 네, 바로 옵니다. 어머, 그거 너무 잘 받아가지고 우리 애가 너무 재밌게 다니잖아요. 감사해요. 아이고, 의원님 덕분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돈은 이거 어디에 가서 이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이거 만나도 다닐 수도 없고, 그죠? 다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애매하네요. 예. 아, 이런 차이가 있네. 네. 그러니까 미시적인 거와 거시적인 거의 차이인 거시적인 것 것, 같아요. 네. 예. 자, 우리 안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신민숙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네.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지 저는 기초와 광역의의 차이는 나무와 숲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를 한번 예를 들면 파주시 같은 경우는 6개 읍, 또 10개 동, 4개 면으로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주 가깝게 느낄 수가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현미경을 갖고 이렇게 세세히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미세일관 이렇게 보듯이, 그죠? 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광역위에는 네. 저희가 31개 시군 또 605개 읍면동을 있다 보니까 사실 현미경보다는 이렇게 커다란 만안경으로 이렇게 넓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좀 넓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기초와 광역의 차이는 네네. 나무와 숲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똑같은 것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나 이 방법은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주민들과 도민들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네. 표현 방식이 다 다르셔가지고 더 피부에 와닿네요. 네, 한 분은 그러니까요. 현미경과 망원경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좀 낚시터로 비유하면 동네 낚시터하고 바다 낚시가 아니라 동네 낚시는 뻔히 보이거든요. 무슨 고기가 있는지. 바다 낚시는 이게 뭐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일단 던져봐야 되잖아요. 포인트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걸릴 때까지 어떤 놈이 걸리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막막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네요. 다음에 그런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저는 적었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신선한가요? 네네. 이거 적었습니다. 예. 문제가. 저 저작권료를 나중에 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두 의원님께서 네.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두 분이 제11대 경기도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들도 의미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선 두 분 다 교육 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신미숙 의원님의 조례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요? 이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라는 걸 발의하셨는데 네. 저는 이렇게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학생 수가 주니까. 네, 우리 의원님이 네. 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의미인지. 혹시 이제 중학교 때 번호 한 반에 몇 명이셨어요? 저희는 70명대였어요. 그죠? 저는 30번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네. 그때 교실하고 네. 지금 교실하고 다릅니다. 한 반에 지금 28명이 과밀인데 화성은 특히 동탄은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많은 반이 37명. 그리고 진짜. 적은 반도 33명. 왜 이렇게 많아요? 고등학교는 33에서 35명. 그러니까 그걸 제가 60제곱미터로 나눠봤더니 여기 계신 분 저희 의자 있잖아요. 의자 앉고 이렇게 다리 조금 요 정도가 0.5평입니다. 0.5평을 35명으로 곱하면 60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러네. 60제곱미터면 평수로 그만큼 따지면 이제 20평이 안 되잖아요. 네, 10몇 교실이 평밖에 안 그러니까 되니까. 애를 적게 나니까 교실 크기가 넓으면 난방 기분 많이 드니까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거는 이해해요. 근데 그래서 과밀을 28명으로 적어놨으면 28명 미만으로 그러니까 28명이 보통 스탠다드가 아니고 과밀인 거예요. 이미 그게 과밀이군요. 근데 우린 37명이잖아요. 이게 한 반에 37명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전체가 과밀로 그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운동장도 작은 거고요. 그 기준으로 보면 강당도 작은 거고.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어른들 책임이고요. 교육부, 교육청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고민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같은 땅에 좀 다양한 어떤 건물을 들어올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지을 때 스페이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 꼭 들어가야 될 여러 그 음악실도 있고요, 과학실도 있고, 또 교실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실 크기들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 크기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대한 좀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서 이거에 대한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거기서만 딱 틀을 맞춰줘 하니까 항상 똑같은 어떤 그 설계도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모든 생각해가지고. 학교랑 똑같이 음악실 좀 작아도 되는데 네. 똑같은 크기대로 하지 말자.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5분 발언도 해가지고 이제 교육감님한테 뭐 높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그 크기라든지 또 서울에서는 알다시피 그 약간 집 같은 모양의 학교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최초가 아니고 네네.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경기도에서 좀 더 확대하자. 경기도에 가장 아이도 많으니까 네네. 그런 조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합적으로 담으려다 보니까 이거를 나눠야 될지 아니면 통합을 담아야 될지를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고요. 네. 좀 구체화되면 한 번 더 초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안명규 의원님도 이 조례안은 저에게도 좀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아요. 네네.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요즘에 굉장히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사실인가요, 의원님? 네, 요즘 보면 뭐 주식이나 또 코인, 네. 그다음에 불법 대출, 그다음 보이스피싱 이런 부분이 금융에 대한 부분에 사실 심각한 문제를 좀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 금융 의식이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금융 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그 피해 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접어들 수가 있고 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그 경제재정부에서 그 조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제 이해력을 바닥 수준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24년도 경제 이해력 평균 점수는 초등학교 6학년이 61.5점, 중학교가 3학년이 51.9점, 더 내려가네요. 고등학교 2학년이 51.7점. 이래서 점점 내려가는 내려가요. 이런 네. 수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러한 금융과 경제에 대한 부분을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학생들이 SNS 이런 거 뭐 온라인 매체를 워낙 잘하다 보니까 어느 뭐 광고나 이런 데서 내가 주식에서 거액을 벌었다, 뭐 코인에서 거액을 벌었다 하면 우리 학생들이 재정에 대한 이런 관심 없이 쉽게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길래 이런 건 좀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금융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네네. 이 조례의 가장 그 취지는 목적은 금융교육 시책 수립이나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를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표준 교재를 만들고 그다음에 선도학교 지정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조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나름 아나운서 하면서 많이 방송하고 듣는다고 해도 저도 보이스피싱에 당한 적이 있다니까요. 네, 거의 당할 뻔했다가 마지막에 제가 나왔는데 근데 학생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순진하잖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 너무 어릴 때부터 보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무작위로 노출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 한 번 당하면 이거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문득 예.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도 학생들도 본인 계좌를 만들고 본인이 이거를 관리할 수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은 굉장히 시급하다 이 생각이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 조례를 네, 통해서 네. 기대하시는 점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예, 당연히 네. 있습니다.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이제 2026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융과 경제 생활이라는 과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어떠한 그 필수적인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필수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금융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올바른 뭐 재무 설계라든지 소비 습관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좀 번외 얘기인데 의원님도 혹시 당하신 적이 있으셔서 저도 보이스피싱 저도 많이 오는데 저도 막 들어가려고 할 찰나에 저도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약간 고민이 제가 네, 느껴졌어요, 의원님이. 예. 그래서 더 여기에 애착이 있으신 게 아닌가. 어른도 이렇게 당하는데. 그러니까요. 학생들은 오죽하겠어. 이런 약간 그래서 마음이 어쨌든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그 제도권에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건 하고 한번 있습니다. 뺏기면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정말 이놈들은 정말 방송이 된 나쁜 놈들입니다. 예, 가만두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저도 의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네. 웃을 수만은 없었던 게 네. 저도 SNS나 이런 거 보면서 이 코인이 좀 수익률이 좋아 이러면은 저도 모르게 혹해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고 또 해보게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른들을 위한 이런 조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른들은 각자 알아서 해야지. 근데 어른까지 이게 그걸 가르칠 상황이 되나요? 금융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느 분이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금융에 대한 우리 국민적 수준은 거의 백치 수준이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한 게 기억이 나서 네. 사실 학생 때부터 시작을 하면 그게 다시 버릇이 돼서 어른까지 가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생 때부터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 두 분의 조례가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조례네요.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우리 신미주군의 가밀학급 조례는 학습공과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행한 점이 인상이 깊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또 아까 안명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체계적이고 교육 현장 적용이 가능한 우수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령상 재정 타당성도 충분히 인정된 조례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렸지만은 교육위원회 지금 역할을 하시면서 그 도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역할이시고 향후에도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화성만의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동탄하고 또 지역이마다 좀 편차는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인구 감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트렌드입니다. 지금 향후에 올해 내년 인구 감소에 따른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 화성하고 용인만은 좀 A일 거라고 보고요. 5대 특례시 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은 100만 특례시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내일 강의 갈 영광군도 5만 4천 인구가 줄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전국 지자체가 다 여러 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원, 도의원이 역할이 다르듯이 교육위원회 하고 계시니까 화성만의 그 교육위원회 정책도 지역별로 좀 달라요. 가밀학급이지만 또 이쪽은 농촌 지역은 없어요. 그리고 학교도 폐교된 뭐랄까요? 인구가 100만이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것만 늘어납니다. 화성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을 누가 조율해야 되냐? 자치단체장 의원님들 역할이에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두 분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짚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두 의원님의 조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듣다 보니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조례가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안 의원님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학생, 학부모, 또 교직원, 또 은퇴하신 교육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평생교육, 또 마을교육, 학교교육을 함께 활동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자원봉사센터 지원센터라는 미래지향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나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은퇴하신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또 교육 쪽이 아니래도 뭐 여러 가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마을이 됐든 학교가 됐든 또 평생교육이 됐든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그냥 놔두면은
본인의 귀한 어떤 자산이 있는데 그럼요. 활용을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예, 예. 이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적인 자산을 좀 나누자. 그런 그렇죠. 취지의 예, 예. 조례인 것 같습니다. 아우, 좋네요. 예. 듣다 보니까 도민에게 꼭 필요한 또 조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우리 신미숙 의원님도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의원님. 저는 좀 두 가지. 두 가지나 준비하고 계세요? 네. 우선 예. 이제 제가 이제 조례 시행 추진 관리단 공동 단장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네네. 법적으로 저희가 위임된 조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들이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각 과에서 늦게 반응하다든지 규칙들도 그러면 이번에도 한 2개 발견돼가지고 그거를 바로잡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동단장도 하는데 그 위임된 조례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필수 자치법규 점검 조례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저희가 없더라도 자녀 시스템이 돌아가서 예. 정기적으로 그걸 한번 돌려보고 예.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고요. 자체적으로 스크린을 해가지고 네, 그렇죠. 뭐 낭비를 없애거나 그렇죠. 예. 충돌 사항을 네. 미리 방지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겠네요. 네, 이거 하면서 느꼈던 거여가지고 예.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교육기획위원이잖아요. 네. 그리고 좀 전에 과밀학급 문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후 약방이고요. 사전 관련돼서 혹시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그 중학교 때 몇 층에 사셨어요? 살 때? 집이요? 네. 중학교 때. 저는 중학교 때는 주택에 그냥 그죠?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 당시에 주택은 그냥 예. 일반적인 집의 형태죠. 맞아요. 지금 어디 사세요? 지금은 아파트. 몇 층에 사세요? 아파트. 몇 층에 사세요? 아파트. 7층에 삽니다. 몇 층에 사세요? 저는 10층에 삽니다. 요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컸을 때는 네. 그때도 학교는 4층, 5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아까 좁은 땅덩어리에 그게 네. 저 신기한 거예요. 어디는 땅이 좁은데 네. 과밀로 살고 있고요. 네. 어디는 땅이 넓으면 네. 맞춰서 학교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학교는 항상 똑같군요. 그렇죠. 높이가. 왜 아이들을 그 좁은 교실에 요즘 저희 동탄은 네. 20층 밑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30층. 그런데 왜 학교는 왜 물론 학교는 여러 어떻게 가지 해야 되죠? 안전 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애도 있지만 그거를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좁은 땅에서 좀 더 많이 올려서 그런 것들 좀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학교의 교실의 형태도 똑같습니다. 가면 창문도 똑같고 복도 똑같고 요거는 향후에 저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건축물이라는 게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창의적인 공간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제목을 못 정했습니다. 제가 지금 듣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 오. 학교 용적률 유연화 조례. 제가 저기 후보로 받겠습니다. 제가 선정해가지고 당선되면 제가 꽉 안아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용적률이 제목을. 거니까. 네.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그런 조례 두 가지를 지금. 저는 되게 솔깃했어요, 순간. 네. 왜냐면은, 진짜 동탄에 우리나라 최초로 20층 고등학교가 생기는 거죠. 엘리베이터 쫙 놓고. 네, 그 안에 막 시설도 막 잘해가지고. 네. 예,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재밌네, 얘기하다 보니까. 조례도. 그러니까요. 예, 우리에게 와닿은 얘기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났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고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의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를 찝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방자치 하는데 인구 100만인데나 5만인데나 3만인데 핵 일찍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듯이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그런 어떤 그 정책이 하는 게 지방자치일 것이고 그 지방자치의 그 뜻깊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학교 용적률 관계도 그렇고 동탄하고 아까 하성만도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했듯이 그게 꼭 법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의원들의 역할에 따라서 그런 것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연하게 동탄은 50층 짓더라도 그렇고 또 지역의 농촌에서는 땅도 여유롭고 그러니까 좀 농촌에 활성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듯이 좀 지방자치의 그 뜻을 살려서 취지를 살려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 하나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또 조례 하나 말씀하셨는데 규칙 법적 임조례 하는 거는 제가 생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있잖아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분기별로 구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제도 입법평가위원회, 경기도 입법평가위원회 세 군데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 조례를 좀 실효성 있게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사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조례 하나 또 만드는 건 상관없지만은 조례가 많다고 해서 도민 행복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조례가 잘 구동되게 지금 조례 추진단이 입법평가처럼 보호하는 역할을 지금 하듯이 그거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입법평가위원회 위원회도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한번 해주십사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안 의원님에 대해서도 말씀. 안 의원님께서도 거기서 없으시면 서운하시죠? 교육 자문과 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자문센터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학교의 역할, 또 자문센터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은요, 경기도의회에서 올해 처음 출범한 조례 시행 추진관리단의 공동단장 두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하신 지 이제 벌써 3년 차세요. 두 분 다. 앞으로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신 의원님. 3년 진짜 눈 깜짝하는데 그러니까요. 지나갔어요. 너무 빨리 들어가가지고 처음에는 2022년도에 도의원 돼서 시에서 못했던 거 좀 넓은 데 가서 하면 다 할 줄 알았어요. 좀 경기도 교육청 관련해서도 우리로 왔다. 네네. 열심히 해보자.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천년 서울에서 있는 게 아니고 10년 된 동탄에서 이제 만들어가는 도시니까 그때 재밌는 거는 저희가 한 대로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더 가지면 이게 더 예뻐지고 관심을 더 가지면 여기가 우리 아이들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주민의 일상이 좀 더 불편이 사라지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면서 자고 있고요. 남은 1년도 너무 빠를 것 같아서 네. 지금부터 열심히 또 네. 머릿속에 구성해가지고 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네. 주십시오. 네. 안 의원님? 네. 도의원에 선출된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3년이 중간에 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기에는 제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또 후반기에는 저는 건설교통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교통과 철도, 특히 파주 더 나아가서는 경기 북부에 철도와 교통이 접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 북부에는 철도와 교통 이런 그 도로망이 많이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적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이러한 철도와 교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파주, 그러한 경기 북부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곳은 또 미리 거기다 교통을 깔면 네.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말씀 듣다 네. 보니까 두 의원님이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다라는 그러네. 생각이 들고 또 예. 열심히 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년밖에 안 남으셨다고 하는데 또 모르죠. 그 다음에 또 더 하실지. 자, 저희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박 교수님은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네.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경기도의회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자치분권, 자치입법을 선도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입법 역량이 오늘 통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요. 앞으로도 입법은 제정에서 운영으로 또는 입법 평가까지 중요한 역할을 우리 조례 시행 추진단에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향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남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연말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6개월 내 7개월 의원님께서 그 본인이 의도했던 의정활동 또는 경기도가 의도했던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쐐기를 박아버리시네요. 네. 1년도 안 남았다. 안 남았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조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움 좀 많이 주실 네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의원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네,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우리 파주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소처럼 뚜벅이 도의원이라는 별명으로 뚜벅뚜벅 발로 뛰며 직접
도민들 말씀 하나하나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안명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신 의원님? 네. 요즘에 경기도가 이제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밝은 에너지가 사회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하잖아요. 안녕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서로의 평안을 묻는 그런 좋은 인사입니다. 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서로의 안녕을 서로 빌어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드리면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자, 두 분께서 또 시청자분들께 또 그리고 지역구에 계신 분들께 네. 인사를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자, 경기도에 꼭 필요한 자치 법규를 제정하고 또 발굴하고 계신 경기도 의원 두 분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역시 오늘도 든든한 마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오늘의 조례는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가 또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방송 보시다가 그 조례는 있나? 아니면 이 조례를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이야? 라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너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댓글의 내용들을 잘 가져와서 방송 중에 또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민이 활짝 웃는 그날까지 저희 정책 다이얼로그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